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니까 곧 가을 장마에 이어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던데 남해에 머물던 정체 전선이 슬슬 올라오면서 모레까지는 또 전국에 비를 뿌릴 거라고 합니다. 또 13호 태풍 링링이 이번 주말쯤 영향을 줄 거라고도 하죠. 가을 장마의 태풍 소식까지 하늘에도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이 땅만큼이나 어수선한 일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화요일인 오늘도 참 많은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근 여러분의 가장 큰 이슈는 뭔지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군요. 그래서 오늘 문자 주제는 요즘 나의 최대 이슈는 이렇게 정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실제 최대 이슈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먹고 사는 일 관련한 내 주변의 개인적인 얘기가 나름 또 최대 이슈일 수도 있겠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 9730입니다. 무료로 KBS 콩 게시판 이용하셔도 좋겠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유튜브 생방송은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를 검색하시고요. 다시 보기는 라디오 전국 일주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출발합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동네방네 이모저모 전국이 가까워지는 시간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먼저 지역 뉴스 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채소가 폭락이 전체 물가 하락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통계청이 소비자 물가 동향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 8월 기준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대비 0.04%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1965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이제 기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 1년 전 농산물 가격이 사실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었습니다. 한 9.3% 상승했었는데 올해는 반대로 11.4%나 이제 하락을 했다는 거죠. 예. 특히 이제 채소류가 이제 많이 하락을 이제 해서 이 농산물 가격 하락 전반도 이끌고 또 전체 물가 하락도 이렇게 이끈 그런 형국이 됐는데 무 같은 경우에는 무려 54.4%나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고요. 절반이 안 되네요. 예. 네, 배추도 42.1%, 또 부추도 37.2% 마이너스 이렇게 네. 지금 나타났고 사실은 이 축산물 가격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8.4%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많이 내린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이번 달에는 추석에 영향이 있어서 조금 오르긴 할 텐데 어찌됐건 채소값이 많이 내려가서 농가의 시름이 좀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올해는 김장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역에 지원금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오늘 지역 고용정책 개선 방안을 이제 의결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내용 중에 고용 위기가 의심되는 지역에서 이를 타개하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자발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면 5년 동안에 최대 1,000억 원 정도 이제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이 좀 포함이 돼 있다 그럽니다. 네. 지원 대상 지자체는 이제 공모제를 이제 거쳐서 선정을 할 예정이라고 그러고요. 또 한 개 지자체뿐만 아니고 몇 개 지자체가 서로 연합체를 구성해서 지원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역 일자리 목표 공시제도 활성화하기로 했고 또 매년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는 8천만 원에서 한 4억 원 정도 성과 보상도 한다고 하는데 네. 지역에서도 사실은 일자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 이슈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이런 인센티브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하는 데는 더 잘할 수 있게 되겠네요. 예. 네. 적조띠가 전남에서 경남 쪽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남 쪽에 이 적조띠가 형성됐다는 소식을 이제 이미 다 들으셨을 텐데요. 네. 네, 국립수산과학원이 오늘 남해안 적조주의보 발령 해역을 이제 확대를 이제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뭐 전남 여수 해안이라든가 완도 뭐 이쪽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경남 남해 남면 장안까지 이걸 이제 확대를 했다는 겁니다. 예. 예, 이렇게 되면서 지금 이제 경상남도 특히 이제 남해군을 비롯한 인접시군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비상이 걸린 상태고요. 네. 뭐 접촉 확산 방지 차원에서 방제 작업도 실시를 하고 또 양식 어장 특히 이제 이 지역에 많은데 그 접촉 예찰을 지금 이제 강화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접촉 발생 상황과 관련해서는 이제 SNS를 통해서 어업인들에게 이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적조가 경남 쪽으로 확산세라는 소식입니다. 자, 그리고 대구 경상여고 가스 유출 사고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네. 이게 아직까지 밝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어제 오전 9시 40분께 이제 그 대구 북구 신산동에 있는 경상여고 강당에서 네. 마침 이제 교장 취임식 행사가 있었다 그래요. 네. 이제 그 중에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가 이제 누출되는 바람에 학생들이 냄새를 맡고 구토 증세를 호소를 했고 무려 한 74명 정도가 병원으로 이송까지 됐습니다. 예. 오늘 뭐 11명 정도도 결석됐다 그러는데 아이고. 예. 당초에는 뭐 학교 내에 있는 공사장에서 가스가 유입됐다 이런 얘기가 돌았다 그래요. 네. 그런데 주말 사이에 사실은 이 교내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디서 이게 가스 유출이 지금 이루어져서 이쪽으로 유입이 됐는가 이걸 이제 조사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이 환경청 이런 쪽에서 공동으로 지금 그 원인 조사에 지금 나선 그런 그 상황인데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어떤 가스인지 뭐 얼마 전에 사실은 부산에 이제 그 화장실에서 황화가스가 유출돼서 뭐 기절하고 이런 그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자,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뭔지 이거 좀 빨리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그럽니다. 예. 사고는 있었는데 아직 실마리가 잡히질 않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9세 초등학생, 9살짜리 초등학생이 연쇄 충돌 사고를 내는 일이 또 벌어졌어요. 이게 자동차 운전 얘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6월에도 대구에서 이 9살 먹은 초등학생이 지금 부모 차를 몰래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낸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그 집 옆에 이제 주차장에 있던 차를 이제 이 학생이 끌고 나가서 이제 사고를 이제 냈었는데, 네. 이번 사고는 이제 오늘 이제 동작경찰서가 공개하긴 했는데, 지난 1일에 발생을 했다 그래요. 네. 저녁 6시 이제 30분께 그 동작구 대방동 인근 도로에서 9살 초등학생이 이제 슈퍼마켓에 어머니가 잠깐 들른 사이에 그 차에 꽂혀있던 키로 직접 시동까지 걸어서 이제 운전을 한 겁니다. 아이고, 예. 예, 그래서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 그 다음에 건물 외벽 들이받고 이제 멈췄는데, 다행히 이제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이제 해요. 네. 지금 그렇긴 한데, 이런 사고가 뭐 최근에 뭐 중학생이 뭐 이렇게 사고를 낸 경우도 있고, 뭐 지금 아이들이 사고를 좀 많이 내고 있어요. 글쎄 말입니다. 네. 부모님께서 이 차를 두고 떠날 때, 그러니까 자녀들이 옆에 이제 좀 있다라고 할 때는 차 키를 반드시 빼고 이동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요즘 어린이들은 뭐 게임을 통해서 비슷한 걸 좀 해봐서 그런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겁이 이 부분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또 더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게임을 하다 보면 예. 운전해보고 싶은 욕구도 생기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네. 강서구 모자 살인 사건 용의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네. 지난 1일에 이제 발생한 사고였죠. 새벽 4시께 이제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어머니하고 50대 첫째 아들이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네. 이 첫째 아들은 이제 지체장애를 앓고 있었던 상황이고, 어머니도 이제 거동이 많이 불편했던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사람 다 모두 이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돼 있었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모자의 시신에서 뭐 둔기로 인한 상처 같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네. 뭔가 좀 타살한 것 같다라는 이제 추정을 경찰이 한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탐문 수사를 하고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 둘째 아들이 거기 함께 살고 있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둘째 아들을 이제 유력한 용의자로 이제 지목을 해서 추적에 좀 나섰는데, 오늘 오전에 이제 그 둘째 아들이 숨진 채 발견이 된 겁니다. 예.
그 서울시 광동구의 광나루 한강공원 인근 수중에서 숨진 채로 이제 발견이 된 거고, 네. 이 경우에는 타다른 적이 없어서 일단 뭐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요. 이 가족사가 알려지면서 상당히 지금 뭐 안타깝다 이런 이제 그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그나마 이제 밖에 나가서 돈도 벌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러니까 이 지금 어머니도 거동 불편하죠. 또 자기 형님도 거동이 불편하죠. 이러니까 이제 수발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 좀 이제 집안에서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일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또 아무래도 집안 내에서 갈등이 또 많이 유발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그런저런 이제 힘든 일들이 꽤 있었던 것 같고 그것이 배경이 돼서 이번에 이제 어찌됐건 이런 이제 불행한 일로까지 이제 번진 상황인데, 네. 물론 이제 살인을 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하기 좀 어려운데, 그렇죠. 그 상황들은 좀 이해가 된다 이런 이제 반응들이 좀 적잖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 그야말로 비극적인 가족사네요. 예,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예. 결국 이제 우리 복지 체제가 잘 돼 있으면 그렇죠. 이런 사각지대가 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다 이런 지적도 지금 함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이런 소식들을 나누면서 복지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한번 다지고 또 해봐야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역 뉴스 브리핑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일주. 오늘의 문자 주제는 요즘 나의 최대 이슈는입니다. 이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부동산이 최대 이슈실 것도 같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추석 대목이 최대 관심사 이렇게 또 말씀하실 것도 같습니다. 보내주신 문자를 보겠습니다. 김준호님께서 태풍 조용히 지나가고 우리나라 정치도 조용히 지나갔으면 좋겠다. 예, 뭐든 좀 조용하면 좋겠죠. 자, 3148 요즘 저의 이슈는 역사 공부 시작입니다. 학창시절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을 후회하고 있어요. 역사를 바로 알고 대응하는 대한민국 국민 되려고요. 공부를 열심히 하셨군요. 역사 공부 저도 해야 될 텐데. 예. 7742님 저한테는 요즘 최대 이슈가 추석입니다. 추석이 되면 저한테는 나가는 돈이 많습니다. 각종 물품 대금도 줘야 하고 선물도 보내야 하고 특히 손자들이 오면 용돈도 줘야 해서 경제적으로 많이 부담이 가는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추석입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돈을 받을 게 많아야 좋은데. 0830님 요즘 엄마가 아픈데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라고 응원해 주세요. 힘내십시오. 빨리 쾌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830님 사연이었고요. 자, 2522님입니다. 대외적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 집안 싸움만 하고 있는 우리 국회가 걱정입니다. 뭐 가정사도 있고 개인사도 있으실 테지만 나라 일을 걱정을 해주셨네요. 국민과 나라만을 생각하는 국회가 되길 바라는 건 욕심일까요? 욕심은 아니죠. 우리 또 권리기도 합니다. 2522님 당첨되셨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4296님께 역시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요즘 큰 관심 퇴직 후 1년 넘게 준비한 10월 26일에 시행되는 공인중개사 시험 보신다고 하는군요. 10월 26일 조금 남아있는데 열심히 마지막까지 또 준비 잘 하셔서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4296님 응원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우물정 9730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입니다. 무료로도 하실 수 있어요. KBS 콩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KBS 콩 앱과 KBS 1라디오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역 소식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청주로 가죠. 박유정 리포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천주입니다. 청주시 미원면의 도로줌 마을 이거 맞습니까? 도로줌 마을이요? 맞습니다. 마을 이름이 도로줌입니다. 네, 특이하죠. 여기서 행사를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는 20일 어울리 한마당 축제가 열리는데요. 이 행사는 올해 처음으로 마련하게 된 겁니다. 네. 그동안 농사일에 지친 주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는 주제에서 시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게 됐는데요. 현재 농산물 수확도 중요하지만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인 만큼 주민들은 준비 과정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도로준 보물캐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이 학교 소풍 때 보물찾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게임처럼 마을 고구마 밭에 주민들의 소원이 적힌 종이를 숨겨 놓습니다. 이 고구마를 캐면서 종이를 찾는 건데요. 종이에 어떤 것들이 적혀 있는지 벌써부터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쉽게도 이 축제 전까지 비밀이라고 합니다. 네. 또 잔치에 맛있는 음식과 음악이 빠질 수가 없죠. 현재 음식과 음악도 주민들이 직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어떤 음식을 장만하실지 또 음악은 어떤 거를 또 하시게 될까요? 네, 이 음식은 아로니아 동충하초 백숙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아, 예. 네, 요즘 농촌 체험 마을이 늘어나고 있고 또 유명한 곳은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마을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있는데요. 이 도로준 마을도 2015년에 체험 마을로 선정이 되면서 부녀 회원들이 특화시킬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하다가 마을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동충하초와 아로니아, 블루베리를 이용을 해서 이 백숙과 비빔밥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음악으로는 국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한창 행사 준비 중인 주민들 만나봤습니다. 얘기 함께 들어보시죠. 오늘 무슨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9월 20일 날 마을축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흥이 나니까 지나가는 사람, 놀러 온 사람, 관광객, 주민 할 거 없이 다 같이 어깨 춤추고 즐겁게 하는 거죠. 노래도 하고 줄달기도 하고 만들고 있어요. 동아줄을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꽈갖고 하고 있어요. 만들고 계시냐고요? 예. 올해 농사도 잘 돼서요. 축제 이거 준비하는 것도 너무 즐겁고. 아이 힘들기야 뭐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거 다 힘들죠. 가물어서 또 애를 써는데 풍작인 것 같아요. 이 도로준 마을에는 특별히 태풍이 안 갔어요. 행사 잘 됐다고 이 축제 여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하늘에 감사하는 뜻도 있고 동네 사람이 모여서 화합하는 뜻도 있고 이 도로준 마을을 위해서 관광객과 더 어우러져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해서 이 축제를 계획하게 됐습니다. 예. 네.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도 즐겁다 이런 느낌이 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제가 시작하면서도 여쭤봤는데 네. 아니 마을 이름이 참 특이해요. 네. 도로준 마을. 예. 네, 참 독특하죠. 이 거북이가 앉아 남쪽을 바라보는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충북에 있는 좌구산이 세 지역에 걸쳐 있는데요. 그중에 미연면 도로준 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네. 이 거북이 머리에 위치한 도로준 마을은 거북이 권역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왜 도로줌이라는 명칭이 생겼냐면 네. 아주 오래전 이 마을은 집안이 돌로 이루어져서 농사짓기 어려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돌 때문에 농작물의 뿌리가 잘 자랄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기특하게도 이 돌이 이슬과 빗물을 머금고 있다가 가뭄이 들면 물을 내보내주는 것을 보고 돌에서 물이 나온다고 해서 도로줌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또 도로 준다는 의미로 방문객들에게 심신의 안정을 돌려준다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예. 아니 돌에서 물이 나온다는 게 참 글쎄요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믿어야죠. 예, 네. 예, 알겠습니다. 2015년에 체험마을로 선정이 됐다고 하는데 네. 방문객들이 많이 오시나요? 네,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마을이 대덕숲 바로 옆에 있어서 숲으로 캠핑을 온 분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다가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에는 체험마을을 둘러보고 난 후에 또다시 재방문을 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네,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 또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가장 특색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돌을 활용한 작품 만들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마을에 사는 돌 공예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체험마을 운영도 모두 주민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도로줌 농촌체험마을 홍보와 함께 마을 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이번 행사를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줌 마을 위원장님이 들어보시죠. 심사도 거치고 어렵게 마련한 거지요.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서울에 가서 심사위원들 앞에 가서 발표도 하고 도농교류도 있지만은 귀농 귀촌하신 분들 다 모여서 놀아보고 어울리고 중점적인 게 이제 그거죠. 자주 만나질 않기 때문에 안 어울리는 게 아닌가. 만날 시간이 없지. 귀촌하신 분들은 아침에 이제 같이 밥 먹고 일어나면은 일하러 가야 되고 우리는 그분들은 다른 일도 나가서 보고 하니까 시골에도 대문 다 닫고 그런 동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안 어울려서 저녁만 되면 가서 불 끄고 텔레비 보고 집에 들어가서 어울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제 축제 분위기를 만들었죠. 마을 간의 화합이지 뭐 첫째. 같이 웃고. 저희 이번 축제가 우리 마을 축제이긴 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 다 오시고 아는 분들이 다 참여를 해서 우리 도로줌 마을이 앞으로 장차 큰 도로줌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관광객과 저희 마을 분들과 같이 어울려서 친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도로줌 마을 행사는 오늘 20일 추석 연휴가 지난 후에 열립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마을 주민들만 즐기는 행사가 아니라 방문객들도 함께하는 행사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은 도로줌 마을에서 잠시 휴식도 취하면서 이번에 열리는 축제에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청주에서 박유정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도로줌 마을. 아주 독특한 이름의 마을인데 소박하면서도 아주 의미 있는 축제가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사가 20일인데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나 이제 축제 준비 기간도 저는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이 즐기시고 또 잘 준비하셔서 축제 당일에 더 많은 분들, 안팎의 많은 분들이 함께 즐기실 수 있는 좋은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동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김봉원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안동입니다. 예, 안동에서는 어떤 소식일까? 굉장히 다양한 소식이 나올 수 있는 곳인데. 네, 예. 그렇습니다. 20년 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안동을 찾은 이유가 가장 한국적인 모습을 간직한 곳을 방문하고 싶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처럼 한국의 문화와 전통이 고스란히 간직된 매력을 쫓아 이 안동을 찾는 외국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소식 준비해봤습니다. 예. 안동의 한국의 전통 문화 너무나 잘 보존이 돼 있다. 안팎에 정말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한 200여 명 가량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지난달 중순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 타이웨이엔 영재 고등학교 학생들이 안동을 찾았고요. 이후 지난달 28일엔 중국 곡부 제1중학교 학생들이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안동을 찾아와 다양한 한국의 모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팀 이외에도 앞으로 외국 수학여행단 5팀 가량이 안동을 더 찾을 예정입니다. 베트남 고등학생, 중국 중학생, 네. 그리고 또 5팀이나 이제 더 온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외국에서 학생들이 오면은 뭘 체험하고 또 어떤 걸 접하고 갈까요? 네, 주로 하회 세계탈 박물관 관람을 시작으로 하회 별신고탈놀이도 즐겨보고요. 네. 천연 염색 손수건 만들기라든지 안동 찜닭 만들기, 안동댐 내 황포 돛배 타보기, 월영교 야경까지 전통과 현대의 안동 문화만을 만끽하고 돌아갑니다. 그 밖에도 한국 학교에서 양국의 학생들이 함께 수업하면서 안동의 문화에 대해서 알아가기도 하는데요. 현장 소리에 이어 해외 학생들 또 한국 학생들의 이야기 함께 담아왔습니다. 뛰어가는 동작하는데 다리를 시작! 하나, 둘, 다섯, 여섯. 曲阜被称为东方耶路撒冷，安东则被赞为韩国文化遗传的宝库。 안동은 유교 문화를 최초로 받아들인 지역 중 하나이고 현대 여전히 편리한 교통과 넓은 무대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공자의 고리를 내포하고 안동을 무대로 한 전파 방식은 유학에 대해 세계적 인정과 연구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정재준이라고 합니다. 중국 친구들이 굉장히 착하고 저희하고 친구가 되려는 노력도 많이 해줘가지고 좋습니다. 서로 전부 다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중국에 대한 굉장히 시끄럽고 그런 편견?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같이 수업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한국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중국으로 돌아가서도 뜻깊은 경험으로 남을 수 있도록 좋은 여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앙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김도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래 평소에 다른 나라를 여행하고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게 좋아하는데 중국의 문화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mọi người ở đây rất là thân thiện, ai cũng là tốt với em. 베트남보다 한국이 선진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다양한 부분은 볼 수 있어서 좋고요. 앞으로도 한국과 베트남의 이제 교류 계속됐으면 이제 또 다시 한국에 왔으면 좋겠어요. 네. 예, 외국 학생들이 와서 이제 한국을 제대로 체험하는 것도 아주 뭐 훌륭한 일이고, 네. 이 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이라는 학생들은 보니까 이제 안동중앙고등학교 학생들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안동의 학생들이 외국 학생들과 또 이렇게 굉장히 좋은 계기를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교류할 수 있으니까요. 예. 네. 근데 외국 학생들이 이렇게 계속 오는 게 네. 뭐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안동시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해서 외국 수학여행단 유치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사업을 통해 국제 교류가 지속되고 있는 건데요. 안동중앙고의 경우엔 공자의 고향인 중국 국부시 학생들의 방문 어떻게 성사될 수 있었는지 관련 이야기 안동중앙고등학교 임성준 교장 선생님을 통해 들어봤습니다. 저희 학교는 2014학년도부터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유네스코 선도학교에 지정이 되어서 곡부에 있는 제1중학교하고 MOU를 체결하고 정신문화 수도인 즉 유교가 가장 번창한 안동에서 유교 문화의 발상지인 곡부와 서로 상호 교류를 하면서 세계문화유산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장으로서 학생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10여 명, 선생님 2분 이렇게 방문을 하고 체험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올해는 선생님 3분과 학생 20명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서 제가 취임할 때까지는 한 학년이 전체가 체험을 했으면 확대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안동시에서는 지역에 위치한 전통 자원과 또 이를 기반으로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다양한 관광지와 결합해 안동을 소개하고 한국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는데요.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부딪히며 서로를 알아가게 되고 이해관계를 토대로 국가 간 상호협력과 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안동에서 김봉원 리포터 고맙습니다. 자, 오늘 문자 주제는 요즘 나의 최대 이슈입니다. 7122님, 요즘 저의 이슈는 다이어트입니다. 갑자기 살이 쪄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에어로빅, 월수금 PT, 월수 줌바 댄스로 하루 4시간씩 운동합니다. 대단하십니다. 2달 동안 6kg 뺐습니다. 와, 오늘도 운동하고 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4kg 더 감량해서 꼭 예전의 모습 되찾겠습니다. 다이어트 이렇게 하시는데 커피가 좋은지 안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당첨되셨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고요. 3152님, 건강이요. 예, 건강 이슈라는 얘기죠. 요즘 건강이 좋지 않아 계속 병원 다니면서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 이런 말이 더 가슴에 닿아온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열심히 병원 다니며 더 건강 챙기게 되네요. 이런 사연 보내주셨고요. 6906님, 6차 산업. 요즘 제가 핫 이슈로 생각하는 거예요. 귀농해서 남편과 자두농사 지어요. 해마다 냉해, 폭염, 저가 유통 등으로 농가 소득이 말이 아닙니다. 농사도 어려운데 다른 방법으로 부가가치를 높여야 해서 요즘 6차 산업에 또 관심이랍니다. 6차 산업에 관심을 갖고 계시군요. 예. 6906님께 모바일 커피 쿠폰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직 모바일 커피 쿠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 유료 문자 우물정 9730, 무료로 KBS 콩 게시판 문자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일주 KBS 콩 앱으로 들으시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실시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각 3시 34분 지났습니다. 여기서 날씨 정보, 교통 상황, 그리고 간추린 뉴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기상청의 최형우 씨.
네, KBS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쭉 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원인은 다른데 우선 목요일까지 비가 내리다가 그치고 나서 금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또다시 줄곧 비 오는 곳이 거의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목요일까지 비 예보 들어있고 목요일까지 강우량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비 오는 곳은 강원 남부 그리고 충청 또 일부 남부지방 제주 지역이고요. 이 비는 이제 늦은 오후가 되면 서울 경기 강원 북부 쪽으로 점차 확대돼서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내리겠습니다. 흐린 하늘 속에 내일도 줄곧 종일 비가 오겠고요. 모레까지도 전국에 비가 오다가 모레 목요일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중부지방은 목요일 밤에 차츰 잠시 비가 그칩니다. 하지만 금요일 일찌감치 다시금 중부지방에 비 예보 들어있고요. 남부지방은 금요일 오후에 비가 다시 시작이 돼서 일요일까지 4일간 또다시 비가 옵니다. 금요일부터 내리는 비는 주로 우리나라 서해안 부근으로 북상 중인 13호 태풍 링링의 영향 때문이고요. 이 태풍의 영향이라서 특히 매우 강한 바람과 아주 많은 양의 비가 전국에 예보돼 있는 만큼 일요일까지 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선 목요일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내리는 비의 양 중부지방이 많은데요. 100에서 최고 300mm 이상, 그 밖의 지역도 30에서 80, 많은 곳은 100에서 150mm 이상의 폭우가 예보돼 있고요. 오늘까지는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내일부터 모레 목요일 사이에는 중부지방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 예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기온도 좀 떨어지긴 할 텐데요. 오늘은 서울과 제주가 28도까지 오르면서 좀 더운 지역이지만 그 밖에 흐리고 비 오는 곳은 세종, 대전, 광주, 대구 25도 등 기온이 대부분 지역으로 25, 6도 선에 머물겠고요. 낮 기온 분포 내일은 조금 더 기온이 떨어지면서 서울 25도 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요일까지도 일교차가 별로 벌어지지 않을 만큼 낮 기온이 많이 오르지 않겠고요. 금요일부터 일요일 사이에도 비가 내리면서 전국의 낮 기온은 26, 7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7.7도입니다. KBS 날씨 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연결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오수미 씨가 정리해 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낮 시간 평소에 비해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요.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옥천 진출로 갓길에 소형 화물차 관련한 사고가 발생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심히 지나셔야겠고요. 이후로는 안성과 수원 일대에서 각각 교통량이 많아 밀리고 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도 속도 내기가 어렵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에서 공사 때문에 2km 밀립니다. 계속해서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서서울요금소와 금천 일대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가는 길 동수원을 지나 광교터널, 월곶 분기점 부근에서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은 일죽에서 남이천까지 속도가 안 나고 있고 또 신돈 하이패스 나들목에서는 작업의 영향으로 서행입니다.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평택 방면 남한성 부근에서 5km가량 차간거리 좁혀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입시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논문 지도 교수 단국대 장모 교수를 소환하고 후보자 부인이 근무하는 동양대와 코이카, 서울대 의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습니다. 검찰은 또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웰스CNT의 이모 상무도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한 내용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부터는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대통령의 청문 보고서 송구 재요청을 기다려보자는 입장입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장학금 문제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 일명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사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 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21.3%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 40%가 실업소득 유지 지원 사업에 배정된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를 기록한 것에 대해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 조진주였습니다.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지역의 베테랑 기자와 함께 지역의 쟁점 현안, 주목해야 할 사건의 뒷이야기까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전국 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오늘은 충남 지역으로 갑니다. 중도일보 방원기 기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충남 지역 어떤 게 요즘 뜨거운 이슈인가요? 네, 우체국 집배원의 연이은 사망 소식입니다. 네. 동천원 우체국 집배원이 지난 4월 만성 허혈성 심장 질환에 의한 급사로 사망했습니다. 또 5월엔 공주 우체국에서 청장년 급사 증후군으로 30대 젊은 남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네. 네, 연달아 6월엔 당진 우체국 소속 집배원 40대가 사망했습니다. 이들 죽음에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과로와 스트레스입니다. 네. 동천원 우체국 집배원은 39년간 단 하루도 연차를 내지 못했고 사망하는 당일 연차를 처음 사용하다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 또 공주 우체국에서 사망한 남성은 열악한 업무와 피로 누적이 있었고 업무 외적인 개밥 주기와 이삿짐 운반 등 직장 갑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에 집으로 우편물을 가져가 분류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했다고 유족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내용이 다 인정이 된 겁니까? 그리고 산재가 된 건가요? 네. 동천원 우체국과 공주 우체국에서 사망한 이들의 산재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때문에 최근 전국 집배노조는 이들의 산재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네. 근로복지공단 대전 유성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정사업본부는 과로사로 사망한 두 집배원의 산재를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이들 두 고인의 공통점이 있다고 했는데요. 실제 노동시간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것과 사용자의 꾸준한 비협조와 말 바꾸기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가 사망 사고 발생 초기 유족에게 자료 제공을 성실하게 할 것과 노동조건 조사 사업에 협조하기로 했으나 미루고 있다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구체적인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가장 관건이 되면서도 굉장히 네. 어려운 일이에요. 네, 연이은 집배원 사망이 알려진 이후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네. 실상은 산재 신청을 위한 자료를 제공받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유족과 전국 집배노조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노동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네, 노조 측에 따르면 네. 동천원 우체국 집배원은 사망 1주에서 4주 전까지 한 주 평균 업무 시간이 57시간 50분이었고 예. 공주 우체국 집배원도 50시간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가 주당 52시간에서 60시간을 과로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있음에도 고인들에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네. 당진 우체국 집배원의 유족 측에선 남편의 퇴근 시간은 오후 8시는 기본으로 넘어야 했다고 했고 일은 산더미처럼 많은데 일할 사람은 부족했다고 남편은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 이분의 아내는 일은 많은데 왜 사람은 충당해주지 않느냐고 남편을 만날 때마다 말해왔다고 하는데요. 업무가 끝나도 계속 일을 하고 늦으면 밤 9시는 돼야 일이 끝나는 형식이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예. 행여 같은 시간을 일을 해도 짐을 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이분들 일인데 말이죠. 예. 산재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네, 우정사업본부는 사망 사고 발생 초기 유가족에게 자료 제공을 성실하게 할 것과 노동조건 조사 사업에 협조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제공하기로 했던 출퇴근 CCTV 영상은 약속된 기일이 훌쩍 지나서야 받을 수 있었고 노동조건 조사 역시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인정이 돼야 산재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가족들께서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으시겠습니다. 아주 힘겨운 시간을 틀림없이 보내고 계실 텐데 어떤 상황이신가요? 네, 그 집회를 했을 당시에 공주 우체국 집배원 유족도 참여를 했는데요. 네. 이 유족은 집배원이 사망하는 등 희생자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기 위해 노동부에서 특별 근로 감독을 진행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들의 법률 대리인인 노무사도 열악한 업무 환경을 예로 들면서 개밥주기와 이삿짐 옮기기 등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업무를 시켰다고 했습니다. 글쎄 말입니다. 예. 특히 공주우체국 집배원 30대 남성은 2번의 정규직 전환을 하다 실패를 했는데 3번째 정규직 전환 서류를 작성한 채 사망해
안타까움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뭐 안타깝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예. 네, 유족들은 집배원 일을 하면서 오토바이로 배달하며 넘어지는 등 사고가 잦아 항상 가족들이 불안해한다고 하는데요. 네. 비록 자신들의 가족은 숨을 거뒀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숨을 거두는 집배원이 더는 없도록 근무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예. 그 우체국이나 우정사업본부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입장은 아직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현재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요. 네. 아직 기다려야 합니다. 조속한 대처가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소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중도일보 방원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국의 화제와 소식을 전하는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일주. 매주 화요일에는 우리 땅 예술기행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학, 영화, 음악에 탄생한 배경지를 비롯해서 한편의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작가의 예술원과 영감에 큰 영향을 끼친 고장을 찾아가 봅니다. 오늘도 김보경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산문으로 만나보는 작가의 예술공간. 오늘은 전남 고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그 여러 작가들 중에서도 유독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네. 고향의 속사를 만들면서 글을 쓰기로 유명한 그 소설가 전성태 작가가 계신데요. 네. 이분의 고향 그 전남 고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아유, 서울에서 가려면 이제 전남 고흥 굉장히 먼 곳인데 네. 작가 성함이 전성태 네, 작가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이름이 아주 익숙한 분이 아닌데. 네, 예, 네, 네. 그 김유정 선생과 이문구 선생 또 박태순 선생의 뒤를 잇는 향토색 짙은 입담의 작가 뭐 이런 찬사를 받는 분인데요. 1969년생이시고요. 중대문창과 졸업하시고 나서 이제 1994년에 실천문학으로 이제 등단을 하셨어요. 예. 2008년에 그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는 그 혼혈인 문제를 다룬 그 단편 소설을 써서 리얼리즘 또 뭐 민족문학 진영의 뭐 적통이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됐고요. 네. 한 7-8개의 그 상을 또 문학상을 타셨고 네. 특히 그 두 번의 자화상이라고 하는 작품이 2015년 작품인데 한국일보 문학상 뭐 또 이효성 문학상 2개를 동시에 타셔가지고 화제가 되기도 했던 그런 어떤 그 중견 작가십니다. 예. 저는 이제 그 옛날 분을 떠올리다 보니까 예, 잘 모르는 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소개를 듣다 보니까 저랑 연배가 비슷한 분이시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또 나름 왕성히 활동하는 분이시겠고. 예, 그렇습니다. 예. 입담의 작가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 뭐 고향 얘기가 아주 또 구수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전성태 작가에 대해서 어떤 그 평론가가 글을 쓰셨는데 이렇게 쓰셨어요. 이제 소설가가 이제 쓰셨는데 네. 그의 입담은 우리 할머니를 닮았다. 그의 이야기는 어떤 경우에도 악의가 없고 선하다. 유머는 기본이다. 내가 아는 한 가장 이야기를 재밌게 푸는 작가다. 우스갯소리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 안에는 우리가 오랫동안 고수해온 해학과 풍자가 숨어있다. 뭐 이런 평을 하셨어요. 예. 네. 입담의 작가. 예. 사실 그 입담으로 유명한 방송인들이 또 많이 계시고. 많으시겠죠. 예. 네. 아, 이거 참,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구자로 시작해서 라로 끝나는 별명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네네. 예. 네, 문단에도 유명한 분들이 계시죠. 이분이 이제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신가 봅니다. 예, 그렇게 그런 분들의 뒤를 잇는 분인 것 같아요. 예. 네. 또 그런 분들이 좀 기대할 만하거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이분의 소설 한 대목을 좀 감상해 볼까요? 네네. 네. 그 두 번의 자화상이라는 그 창작집에 있는 이야기를 돌려드리다라는 그 단편 소설 속의 이제 문장입니다. 예, 제가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고향 마을에는 갈치막도라는 조그마한 산이 있었다. 어머니는 늦가을이면 어린 나를 데리고 그 산에 들어 땔감을 해오곤 하였다. 그 산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오랫동안 섬이었다가 개마기 공사로 들 가운데로 올라온 땅이었다. 개마기 공사가 일제 때 벌어진 일이라 나는 그 산이 바다에 뜬 모습을 보지는 못했다. 고향에는 섬 이름을 가진 지명이 많았다.
복서 백인철의 고향 불무섬이라든가 소록도 나환자들이 개마기를 한 오마도, 갈치젓이 많이 나는 축도라든가 하는 해변의 마을들은 이미 무치된 마을들이었다. 아마 갈치막도는 어부들이 갈치대의 흐름을 망보는 보루인 어막이 있던 무인도였을 것이다. 아니면 옛날에 많이 잡혔다는 청어떼를 관찰하는 곳이었을 수도 있다. 산갈치가 청어떼를 몰아오는 고기라 하여 청어의 왕이라는 별칭도 갖고 있으니까. 야, 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참 세세하게 예, 또 정감 있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예. 개마기 공사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무인도가 산이나 봉우리가 된 거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산갈치가 청어떼를 몰아오는 고기. 산갈치가 이제 뭡니까 이게? 예, 그 위 문장에 뒤이어가지고 네. 작가 또 이렇게 씁니다. 산갈치에게 나오는데 어머니는 돌아가신 당숙 할머니가 그 산갈치를 잡아 드셨다고 말했다. 네. 중략하고요. 5발이나 되는 산갈치를 절구로 쳐서 잡았다고 한다. 눈이 붉고 가시처럼 뻗은 갈기가 머리에서 등허리까지 돋아 있었으며 잠자리 날개같이 반투명해 죽지도 가지고 있었다. 옛말에 죽을 병이 걸린 사람이 산갈치를 먹으면 소생하고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 도통하여 신통력을 가진다고 하였다. 예.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제 더 관심이 생기는데 네. 이게 갈치의 한 종류일까요? 이게 이제 찾아보니까요. 예. 그 거대 갈치, 아주 큰 갈치, 뭐 10m, 17m 하는 것도 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예. 그 2017년 3월에 포항에서 4m짜리가 한국에서 잡혀가지고 네. 좀 화제가 된 적도 있고 청어하고 먹이가 같답니다. 그 크릴새우를 잡아먹는데 네. 심해에서 이제 다니고요. 그래서 굉장히 크고 또 뭐 이렇게 머리도 붉고 뭐 이러다 보니까 무슨 용을 닮았다 그래가지고 뭔가 신성시 취급되기도 하고요. 네. 뭐 산에서 뭐 내려온 뭐 별이 내려와서 물고기가 됐다. 뭐 이런 전설도 있다고 하고요. 네. 또 뭐 전라도 고흥 그 소록도가 있는데 한센병 환자들에게 집합소 아닙니까? 옛날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이 물고기를 잡아먹고 병이 났다. 뭐 이런 전설도 있고 뭐 이런 예. 물고기입니다. 예. 10m, 17m면 이걸 어떻게 잡나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엄청납니다. 이게 그리고 청어하고 먹이가 같으니까 네. 결국은 이제 뭐 누가 누구를 몰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은 네. 같이 이제 다니게 되겠군요. 네, 그러니까 덩치가 크니까 이제 청어의 왕이다. 뭐 이런 소리를.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군요. 예. 다른 문장을 또 한번 만나볼까요? 네, 이번에는 네. 고향 마을의 대꽃에 얽힌 이야기인데요. 네. 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자주 악몽을 꾸면서 가위에 눌리곤 했는데 어머니가 대꽃 얘기를 들려주었다. 100년에 한 번씩 온 대숲에 눈처럼 꽃이 핀다는 거였다. 그러고 나서 대숲이 말라 죽는다고 하였다. 대꽃이 지면 죽실이라는 작은 열매들이 열리는데 봉황이 날아와 먹는다고 하였다. 외할아버지가 일본군 노무대로 끌려가 진주에서 지낼 때 꽃핀 맹죽숲을 보고 왔노라고 하였다. 나는 왜 우리 마을 대숲은 꽃이 피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것은 갈퀴집 할아버지가 늙은 대나무를 솎아 쪄내서 그렇다고 어머니가 말했다. 왜? 하고 나는 다시 물었다. 대꽃이 피면 대숲이 망가져서 그렇지 하고 어머니는 대답했다. 여전히 대숲은 무서웠지만 대꽃 얘기를 듣고 난 뒤로 대숲이 다른 차원으로 보였다. 산갈치의 세계처럼 신비로워 새로운 열망을 불러일으켰다. 흰 대꽃이 마을에 만발하고 봉황이 날아드는 상상을 했다. 나는 산갈치와 더불어 대꽃을 보는 게 소원이 되었다. 나는 산갈치와 더불어 대꽃을 보는 게 소원이 되었다. 저도 이게 소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네. 읽으면서 제가 빠져들어간 것 같습니다. 대꽃이 대나무꽃이죠? 이게 대나무가 이제 뭐 60년 내지 100년에 한 번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네. 그 대꽃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뭐 그중에 조리대가 뭐 5년에 한 번 대꽃을 피워서 이제 등산가다 볼 수도 있는데 네. 예, 다른 여러 종류의 대꽃들은 이제 보기가 어렵고요. 네. 예, 그런데 뭐 이 대꽃이 길조라고 하는데 뭐 봉황이 먹는다고 하니까요. 네. 또 배고픈 백성들이 이 열매를 이렇게 쪄가지고 먹고 이렇게 후황작물이 됐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네. 예. 전성태 작가가 고향을 기억하는 매개체가 결국은 이제 뭐 산갈치, 대꽃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뭔가 이 신화를 탄생시킨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또 있습니다. 전남 고흥 궁금한데요. 네, 뭐 전남 고흥하면은 뭐 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명소들이 참 많은 그 고장인데요. 네. 특히 그 우주 로켓 발사센터가 있는데 외나로도 그렇죠. 나로 예. 우주센터 가장 그 첨단의 명소입니다. 네. 그리고 69년생인 그 전성태 작가도 우주인이 되는 꿈을 한때 꿨다고 그래요. 예, 그 산문집에 나오는데 네. 또 뭐 우주 발사 전망대도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거기서는 그 7층에 올라가면 다도의 전망을 다 조망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 뭐 이 밖에도 뭐 소록도라든지 거금도라든지 또 녹동항, 커피사관학교 등 가족 단위로 가보면은 아주 그 가성비와 만족도가 높은 명소들이 아주 즐비합니다. 네. 예. 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흥은 프로레슬러 김일 선생의 그 고향이기도 하고요. 예, 권투 선수 유재도 선생의 또 고향이기도 하고 예. 이런 스포츠 형들이 태어난 곳이니까 상당히 네. 좀 기도 세고 좀 이러지 않을까 싶으네요. 예. 전성태 작가가 그 장편소설 계획이 있다고 하는군요. 이 예. 스포츠 영웅들에 대해서. 그렇군요. 한번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땅 예술기행 오늘은 전남 고흥에서 산갈치, 대꽃, 우주센터 그리고 돌아가신 김일 선생까지 회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보경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문자를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8822님 처음으로 참여를 해주셨는데 울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이슈시군요. 올해 100세신데 늑골 손상으로 입원하셔서 가슴 아픕니다. 아유,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드리겠고요. 예, 이 밖에도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일일이 소개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은 명단을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개별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라디오 전국 1주는 내일 오후 3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최승돈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매일 저녁 7시 20분 청취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KBS 열린 토론. 오늘은 조국 대국민 기자회견이